두 번째 교육 오늘 설화 스타님 모셔봤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요.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설화 스타님 WTI 관련해서 저는 항상 의문이 가졌고 거기에 관련해서 늘 분석 정확하게 해주시는데 4일째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WTI 현재 지금이 딱 이 매입 시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정책 발표와 네.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시장 대응 한번 완벽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크루드 오일입니다. 일단 국제유가는 주중에 $20로 2002년 2월 이후에 이제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후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추가 유동성 공급 그리고 각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 더불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원유 시장 개입 소식에 유가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유가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도 밝혔고요. 또한 미국 에너지부 전략 비축유 추가 수용 가능량인 7,700만 배럴 가운데 3,000만 배럴을 미국 원유 생산업체들로부터 우선적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 비축유 구입만으로 원유 초과 공급 국면이 해소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우디의 발표대로 4월 원유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사우디의 원유 공급만 256만 배럴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 전략 비축유의 최대 수용 가능량보다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치이고요. 유가가 진정되기 위해서는 글로벌 코로나19 확진자의 진정 또는 사우디, 러시아의 재협상이 필요합니다. 향후 유가의 저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원유 선물의 기간 구조를 참고할 만합니다. 과거 2008년부터 2009년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와 2014년부터 2016년 유가 급락 당시 콘텐고가 이제 정점에 도달한 이후 이 유가가 진정되었기 때문인데요. 2020년 2월 이후 원유 시장은 콘텐고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WTI 12월물과 1월물의 가격 차이는 3월 18일 배럴당 9.8달러로 2016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콘텐고 현상이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콘텐고는 원자재 트레이더들에게 이제 차익 거래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요. 이 콘텐고 시기에 트레이더들은 저렴한 현물 또는 근월물을 이제 매수를 하는 동시에 비싼 원월물을 매도해서 무위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물 또는 이 근원물 매수로 확보된 원유는 육상의 저장 탱크나 VLCC 등 유조선에 저장이 되고 이는 원유 재고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원유 재고 증가는 근월물 가격 하방 압력을 높여서 콘텐고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콘텐고의 진정 여부는 VLCC 선박 운임료 등 이 원유의 보관 비용 상승 여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향후 원유 재고 수용 가능량이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면 실물 보관 비용이 상승을 하면서 차익 거래에 따른 원유 재고 증가를 제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유가의 진정을 기대할 수 있는 대외적인 현실적 방안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재협상입니다. 지난 3월 6일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합의 결렬 이후에 이 국제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40달러 중반이던 유가가 현재 20달러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런 유가의 하락은 러시아가 감산 협의를 거부하고 사우디도 이에 맞서서 증산을 선언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왜 이렇게 양국의 감산 합의가 결렬이 되고 결국 유가 상승을 위해 감산은 못할 망정 왜 증산 경쟁이 펼쳐진 것일까요? 이번 감산 합의 결렬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미국 셰일 업계에 타격을 가함으로써 미국 원유 생산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에 합의하게 된 배경도 셰일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국의 처음 감산 논의를 이제 시작했던 시기는 2016년이고 그해 말에 감산에 합의하게 됩니다. 감산 합의가 있었던 2016년과 그 직전 2015년은 국제유가가 급락하던 시기였습니다. 2014년에 100달러를 상회하던 유가가 2016년 초에 26달러까지 떨어졌었는데 당시 유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2010년 이후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소위 셰일 혁명으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지난 3여년간 감산을 진행을 해본 결과 이 오히려 미국의 셰일 업계를 키워줬다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산을 유지한 3년의 기간 동안 오히려 미국 셰일 원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2018년에는 미국이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최대 산유국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작년 9월부터는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으로 전환이 되면서 석유 시장에서 사우디와 러시아가 경쟁을 하는 구도가 형성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는 것은 고통을 분담하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러시아와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고통스러운 감산으로 인해 시장의 빈자리를 미국이 차지하는 모습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미국은 최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감산 협의에 전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산유량 규모에서 2등, 3등만 감산에 합의하고 있고 미국은 쏙 빠져서 증산을 하고 있는 상태라 그로 인해 실물 경제의 호황을 이끄는 모습이 얄밉게 보였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별다른 이벤트가 없을 경우에는 향후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작년까지 지배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한 번은 미국 셰일 업계에 타격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텐데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이 상당히 적기라고 판단한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셰일 업체들이 재무적 압박에 직면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온 거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셰일 업계 유가가 $40에서 $50 이상은 네. 되어야 네.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이제 볼 수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아직은 현재 저점인지 더욱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우리 설아스타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시청자 퀴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 2번 니케이 225 지수입니다. 자, 정답자 9626님, 0493님, 0810님께서 차지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토겐스탁 같이 해주신 우리 슈퍼게임스타님 또한 설아스타님, 이 팍스경제TV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 검색창 누르시면요.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가이드 역시 같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시청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유준태 PD님 역시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